자, 기본이론 과정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교재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하다 보시면 세 번째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소개됐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지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수요 함수를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함수를 토대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수요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하향하는 수요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Y축에 설정된 게 뭡니까? 바로 당해자와의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대체재 가격, 보완자 가격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Y축에 설정된 건 당해자의 가격이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가면 아파트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Y축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보세요. 2,000원 때는 몇 개 사고자 있어요? 10개 사고자 있다. 이 점이 되겠죠. 자, 3,000원 때는 몇 개 사고자 합니까? 5개 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참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선 내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수요량이 어때?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2,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있습니까? 10개 사고자 있죠. 그럼 자, 이 점이 되겠죠. 1,000원 할 때는 몇 개 사고자 합니까? 20개 사고자 한다. 그래서 1,000원에 20개니까 이 점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10개에서 20개로 참 수요량이 증가했죠? 증가해서 수요선 내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결국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Y축의 설정에는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수요량이 변하겠죠. 이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Y축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Y축 설정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때?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수요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Y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했다. 이래서 어떤 결을 가졌어요? 바로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지요. 자,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Y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바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당해자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락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어때? 증가했죠.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은 증가했다. 이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 표현합니까?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수요량의 변화는 이제 다른 용 일자다 가정해서 Y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습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서 수요선 내에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면 수량은 증가한다. 결국 뭡니까?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Y 설정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자다 묶어왔던 부분들이 있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어때? 일자다 묶어놨습니다. 이제 이 같은 일자 묶었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구 생각합시다. 네, 인구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자,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라 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다. 사실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이 있겠죠. 또 이 지역부터 이사 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이사 온 사람이 이사 간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사 온 사람이 더 많으면 결국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인구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이사 온 사람보다도 이사 간 사람이 더 많아버린다면 이 지역의 인구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고 오로지 인구만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오로지 인구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살 가격은 2,000원 똑같습니다. 2,000원 똑같은데,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과거에는 몇 개 사고자 있습니까? 10개 사고자 있죠. 10개 사고자 있다. 그렇지만, 살 가격은 2,000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구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개보다 더 많이 사고자입니까? 적게 사고자입니까? 더 많이 사고자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가격은 2,000원이지만, 더 많이 사고자 한다.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격이 3,000원입니다. 과거에는 5개, 자, 이만큼 사고자 있다는 이야기. 사고자 있다면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면, 자, 이보다 더 많이 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더 많이 사고자 한다.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수요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선이 어때? 이렇게 변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인구의 증가는 결국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왜? 모든 가격이 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가격이 다 적용되니까 우리 어때? 수요다 변했겠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바로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요인은 일정합니다. 오로지 인구만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2,000월 때 과거에는 자, 이만큼 사고자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질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다음 3,000월 할 때는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량은 이보다 더 적어진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어봅시다.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이와 같은 수요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선이 이렇게 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죠.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구의 감소는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왜? 역시 모든 가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구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자, 이로 인해서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인구가 변하니까 결국 수요선 자체가 어때? 이동을 하게 되더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인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Y축 설정에는 당해자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Y축 설정은 당해자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수요가 변한다 해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요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를 말하신가? Y축에 설정은 당해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참,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어떻습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참,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은 2,000호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어때? 이처럼 수요량이 이 크기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어때? 늘어날 수도 있고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수요량이 어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 결국 동일한 가격이랄지라도 수요량이 어떻습니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결국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이젠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우리 여기서 있죠? 수요 감소하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습니다.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가 어떤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수요의 변화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 이걸 살펴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물려있어요. 당해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수요선 자체를 이동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이 있지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Y축 설정은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당해저하가 뭐다? 이걸 빨리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택 매매 시장이다. 그럼 당해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당해저가 주택이 되겠죠. 왜? 자, 주택의 매매 시장이다. 이래 표했으니까 거래된 저와 당해저는 주택입니다. 그럼 밑에 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저의 가격이 변한 거죠. 어디 갑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다음, 자, 주택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그럼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어디 갑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당해저 뭐다? 이걸 빨리 찾아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요.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지요.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을 살펴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당해저의 뭡니까? 당해저는 아파트죠? 자, 당해저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어디에 답니까?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선 내에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선 내에서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당해저의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수요의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결국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당해저가 뭐다? 이것만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되어 있고,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다면 당해저인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어디에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디에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84페이지 봅시다. 84페이지 세 번째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소개되어 있죠. 양거로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여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그래서 설명했죠.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를 뭐라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자, 이는 어때?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양고로 2번 봅시다. 당해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동일한 가격선에서 수요량이 변하여 수요선 자체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의 증가는 수요선을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켰죠. 수요의 감소는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정리 잘 해두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 이 모습이죠. 임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우측에 나오는 그림이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모습이죠. 이는 뭡니까? 수요의 변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림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양고로 3번은 아파트의 매매 시장을 가정했습니다. 참 아파트의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박스에 첫 번째 칸은 수요 함수다. 우리 여기서 살펴봤던 수요 함수를 넣어드렸고요. 다음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뭡니까? 당해저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뿐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당해저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인 뭐 인구수, 소득 수준, 뭐 기여도 등등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살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고로 4번 내용입니다. 양고로 4번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 이분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이걸 살펴드리겠는데, 결국 어떤지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지요.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감소했다. 자,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인구입니다. 인구는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입니다. 소득. 자, 다른 조건 일자입니다. 오로지 소득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소득만이 변한다. 그런데 이때 보세요. 이제 소득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다른 쪽다 일정해요.
오로지 소득만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감소한다. 그럼 이때 어때? 이제 소득이 감소하니까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조금 다 일정하다. 가장 오로지 딱 하나만 변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만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일자인데 소득만 증가한다면 당연히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소득 관련해서는 자, 이분도 구별이 좀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소득이 향상이 되면 어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 살펴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쉽게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었는데 이제 자 보세요.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 어느 걸 더 많이 사 먹습니까?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다 가정한다면 소득이 향상에 따라서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반면 돼지고기 적게 사 먹는다면 돼지고기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소득이 향상할수록 오히려 어때?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게 저의 경우예요. 근데 저는 직업이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소득이 향상했다 이야기는 그렇대. 그만큼 강의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판서 양도 많고 그런데 분필가루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분필가루를 정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특히 비계 이같은 걸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될수록 오히려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네요.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가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 소득순이 향상될수록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소득순이 향상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어때?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즉히 어때? 정상적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득이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재. 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면 어때? 감소 비정상이다. 열등하다. 그래서 이 재화를 열등재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등재. 그래서 우리는 정상재, 열등재 이야기해서 이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소득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나서 소득순이 향상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어때? 정상재. 오히려 수요 감소한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득이 향상됐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소고기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소득순이 향상되니까 신차의 수요는 증가하고 중고차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신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재. 다음 중고차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소득순이 향상됐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대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재가 되겠지요. 다음 소형평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소득순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뭐랍니까? 정상재. 오히려 수요 감소한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상재, 열등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소득순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재는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따라서 수요순 자체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순이 향상되었을 때 열등재입니다. 열등재는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때?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소득순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제다. 정상제는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죠. 따라서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고, 자, 소득순이 향상됐을 때 열등제입니다. 열등제는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선 자체를 어때?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때?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 열등제 구분이 없다면 우리 항상 정상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상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요. 따라서 소수순이 향상되면 수요는 어때? 증가하고 소수순이 하락하면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정상제를 기준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겠지만 정상, 열등제 이런 구분에서는 항상 뭘 가정하자? 정상제를 가정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순이 향상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소수순이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한다. 정상제 기준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여도는 다른 말로 뭐 선호도 또는 뭐 취향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기여도가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일정 가자입니다. 오로지 기여도만 향상된다. 그럼 이로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가 있겠지요. 수요는 증가한다. 다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기여도 즉 선호 취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어때? 사그러드는 거지요. 그럼 이로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도 또는 선호도 취향이다. 향상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지요. 기여도의 감소는 수요의 어때? 감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대체의 가격이다. 보완제 가격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도 조금 더 세부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잘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먼저 성격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대체제라는 게 있고 다음은 보완제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대체나 보완제는 모두가 두 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A와 B 두 제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제와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보완제는 두 제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소득 이야기되면서 정상제, 열등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소고기가 정상제, 열등제냐 이런 개념에서 한 제와를 가지고 이 제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봤어요. 그렇지만 대체제, 보완제는 두 제와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A와 B 두 제와가 서로 대체 관계 있는 제와냐, 보완 관계 있는 제와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봅시다. 대체라는 것은 대체가 가능한 제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가격이나 효용, 즉 만족도죠. 가격이나 효용이 어때? 유사하다. 그래서 어때? 서로 대체가 가능한 제와를 대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나는 사과 하나를 먹어도 좋고 배를 하나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사과나 배 어떻습니까? 어느 거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대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사과와 배 두 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제와다. 대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체제는 수요 대비해서는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거 사도 된다. 따라서 뭘 삽니까? 싼 걸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과는 먹어도 좋지만 배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 얘기. 왜? 배만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는 이야기.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가정을 해주고 있다. 사과와 배는 대체관계 제와다. 이렇게 가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사과와 배는 대체제다. 그럼 이 중에 수요 입장에서는 뭘 살 것인가? 더 싼 걸 사고자 한다. 왜? 어느 거 사도 되기 때문에 싼 거 사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처음처럼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도 비슷하지요. 또 한 병 마시면 취하는 정도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면 이때 처음처럼과 참이슬은 어떤 관계는 겁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사는 겁니까? 싼 걸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나는 아파트에 거주도 좋고 빌라에 거주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파트 사도 좋고 빌라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아파트와 빌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걸 사는 겁니까? 싼 걸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지요. 여튼 대체라는 것은 대체 경쟁 관계는 두 채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사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된다. 그럼 뭘 산다? 싼 걸 사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같은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당해전 지금 어때? 아파트다. 가정하고 있죠? 아파트다. 당해전은 아파트다. 그리고 아파트와 대체 관계인자로서 빌라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냐.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는 어때? 대체 관계인자다. 이렇게 가정하자 그랬어요. 왜? 사람마다 차이는 항상 우리 시험은 가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 관계는 재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험 자, 당해전 아파트, 대체적인 빌라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대체적인 빌라의 가격이 어때?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로해서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뭘 사는 겁니까?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싼 거 산다. 이때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싸도 느껴진 건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왜? 이쪽만 지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싸도 느끼는 아파트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왜? 이쪽이 싸도 느껴지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형의 저하다 가정했을 때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빌라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대체형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안 산다. 오히려 싸 느끼는 아파트 산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어디서 싸 느껴집니까? 빌라가 더 싸다 느껴지겠죠? 따라서 빌라 쪽으로 몰리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제와의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당해제와 즉 아파트의 수요성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이는 당해제와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수요성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보완제 역시 두 제와의 연관성이다. 그런데 보완제는 말 그대로 보완시켜주는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재화 간에 보완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결합이 돼야지만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 이때 두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크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럼 밀크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이것만 가지고는 맛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프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커피와 프림이 어때? 결합이 됐을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더라. 서로서로 보완이 할 수 있겠죠? 이때 커피와 프림 두 자는 어떤 관계가 납니까?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처음처럼과 카스. 자, 사실 제가 처음처럼이다.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처음 같은 마음 변치 않고 우리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우리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먹었던 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도 처음 같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가신다면 반드시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하여튼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처음처럼 있어요. 처음처럼. 그리고 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처음처럼 이것만 마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카스를 섞어버립니다. 일명 소맥이다 이야기하죠. 그럼 맛이 기가 막히다는 기가 막히다. 그럼 이때는 처음처럼 카스는 서로 보완 관계 있는 두 재화다는 겁니다. 자, 소맥 인류에서는 처음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카스가 있어야 돼서 이제 처음처럼 카스 이때는 어떻습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맥 이걸 위해서는 둘은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런 잘 해봅시다. 자, 아파트와 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 모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토지는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보완 관계에 있는 이 말을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말이 들었으면 두 조는 뭡니까? 대체제다. 다음 보완 관계에 있는 이 말이 있으면 두 조는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두 재화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사고사람 입장에서는 자, 하나만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소맥 일을 위해서는 처음처럼 이것만 사서 안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가스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사고사람 입장에서는 보완 관계다면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상호 결합이 돼야 되지만 살려면 다 사야 되고 안 살려면 다 안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자,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보자냐. 그래서 우리는 당해제를 아파트로 가정하고 자, 아파트와 보완 관계인 자다. 토지 가정하자면서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보완제의 가격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토지 가격 상승하면 토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지요. 그럼 토지 안 사면 아파트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다. 왜? 둘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살 필요 없어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토지 싸다고 사겠지요. 그럼 보완 관계 있으니까 이때 토지 사면 아파트 사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당해제와의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겠지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당해제와의 수요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다. 이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대체 가능했더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되겠다. 뭘 산다? 싼 거 산다. 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서로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서로 결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사원사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를 어떻습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A 재화가 있습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B의 B 재화가 있죠. B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C 재화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더라. 그럼 이때 A와 B 두 재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A와 C 두 재화는 어떤 연관성이 결국 자 A와 B 그리고 A와 C는 대체냐 보완제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여기 있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A와 B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보세요. 자,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C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래서 A와 C는 어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잘 이해가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는 이야기. 안 산다 생각하시고 B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보세요. A 안 사고 B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A와 B는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대체제다. 다음 A의 가격 상승가 A 안 산다라고 우리 시험용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A 안 사니까 C도 어때? C도 수요 감소했다. C도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왜 A 안 사니까 C도 안 샀을까? 둘은 상호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잘 보세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이야기해 드렸죠. 다음은 금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금리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금리 또는 이자율이다. 그럼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다음 금리가 즉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아파트 살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조세입니다. 조세는 흔히 우리가 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율이다. 자, 그럼 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럼 어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세금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 사고자 합니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그럼 이때가 초료유기가 되겠죠. 살려고 하겠죠.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입니다. 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됐고, 자, 규제를 완화시킨다. 규제를 풀어줄수록 더 살려고 그러겠죠.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대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다.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 사고자 하는데 지금 살까요? 오른 다음에 살까요? 지금 사고자겠죠? 자, 따라서 이론에서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합니까? 기대감이 변화합니까? 기대감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도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아파트 가격 2위 요인이었다. 이건 기대감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어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따져봤습니다. 여튼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는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85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85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물 4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줄입니다. 수요의 변화에 변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예요. 박스에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 2, 3, 4, 5 1을 보시고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지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 살펴봅시다. 자, 먼저 박스 위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인구의 증가다. 우리 예상했죠? 자, 인구의 증가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소득수의 향상이다. 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항상 정상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이 향상되면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세요. 정상제 이름표에 다 있잖아요. 그럼 정상제 어떤 게 구분하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경우 소득수의 향상이다. 자, 이처럼 정상적인 경우 소득수이 향상되면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기호도 선호도 취향 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기호도의 향상이다. 점 기호도의 향상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 상승이다. 우리 여기서 있죠? 대체제의 가격 상승 이는 어때?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합니다. 참 보완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당해자의 수요를 어떻습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금리 즉 이자율의 인하다. 자, 있죠. 금리 이자율의 인하는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세 세율의 인하다. 자, 조세 세율의 인하 이도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 완화다. 참 규제를 풀어줄수록 어때?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라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 나와 있죠. 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때?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한번 봐보세요. 11번 보시면 자, 대부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기초이론 과정에서 용어 설명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융론 그리고 투자로 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튼 이때 이제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 비율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LTV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TV 다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는 영어로 책을 써서 DTI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LTV나 DTI 모두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주택담보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게 바로 LTV, DTI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LTV나 DTI 이 비율이 어때?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어때? 대출 발생 한도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 왜? 대출 심사 기준이 되니까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 발생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그럼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LTV나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럼 어때? 대출 더 적게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대출 발생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11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 보세요. 자, 대부비율 LTV의 상승이나 총 부상비율 DTI 상승이다. 자,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칸 보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인구의 감소입니다. 자, 참 인구의 감소는 어떤지 이제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소득순의 감소다. 자, 소득순이 감소합니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열등적인 자, 이것도 열등적인 경우 나오니까 정상 열등제 반드시 구매되겠죠. 그럼 열등적인 경우 소득순의 향상이다. 자, 참 열등적인 경우 소득순의 향상은 어떻습니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 기여도 또는 선호도 취향의 어때? 감소.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대체제의 가격을 합니다. 예,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보완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 이는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네, 금리 즉 이자율의 인상이다. 이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었죠. 다음 조세 세율의 인상이다. 역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는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보세요. 9번. 자, 대부율 즉 LTV의 하락이다. 총 부산별 DTI의 하락이다. 자, LTV, DTI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비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출 적게 해주겠다. 그럼 수요는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증가이다.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수요의 감소이다.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고 즉 동그라미 1, 2, 3, 4, 5 이걸 보면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건 어때? 당해자와의 수요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의 감소면 어떻습니까? 수요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를 봅시다. 보충학습의 정상제 열등제다. 소개됐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어때 우리가 정상제 이야기했죠. 동그라미 2번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제는 뭡니까? 열등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 대형평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평의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이리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가정하에서 대형평 아파트는 뭡니까? 정상제, 소형평 아파트는 뭡니까? 열등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박스를 봅시다. 대체제와 보완제다. 이분도 이미 설명 다 드렸지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가격 또는 효용이 비슷하여 대체가 가능한 절 어때? 대체제다 표현했지요. 자, 그 다음 쯤 보세요. A제와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B제와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처럼 A제와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B제와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럼 둘은 뭐가 된 겁니까? 대체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예를 들어 빌라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이처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자, 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다. 대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완제란 서로의 특성이나 성질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한 제를 소비했을 때보다 두 제를 같이 소비했을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다. 즉 동시에 결합된 관계의 재화를 어때? 보완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제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B제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여기서 했죠. A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 B제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였다면 토지와 아파트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완 관계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질문 통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완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87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챕터 부동산 수의 위험이 특징이다. 이분은 참고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절에 있는 부동산 수요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89페이지 2절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